안녕하세요. 커리언바드입니다. 2021년 3월 6일 날짜 텍사스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그룹이 확대가 되어서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 그리고 이외의 기타 교육기관에 일하는 교사 및 직원분들께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룹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마스크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달드리고요. 최근 확진자 동향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업급여 연장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일 확진자입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늘어난 4,277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전기 공급 중단 후에 다시 활동이 시작된 것도 있겠고요. 또한 일부 카운티에서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 해제를 벌써부터 풀은 카운티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10,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 숫자 그리고 심할 때는 2만 명, 2만 5천 명까지 넘어가는 날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점차 숫자가 줄어들면서 2월달, 3월달에는 그리고 사망자 수치 역시 300명, 350명이 넘어가는 숫자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현재는 200명, 25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잡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소식은 걱정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텍사스에 추가로 백신이 공급되어 있고 다음 주 초쯤에 또 대량 규모의 백신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되더라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12시 1분 날짜로서 마스크 의무화가 전 텍사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벌써부터 마스크를 해제한 카운티 및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정부가 우리의 삶에 간섭할 필요는 없다. 좋게 말하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해라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사스에 많이 있는 그로서리 식료품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수의 식료품점과 쇼핑센터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테런트 카운티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벌써부터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타겟에 들릴 일이 생겨서 혹시라도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요. 저 동네 근처에 있는 타겟은 마스크 착용할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엘버슨, 탐덤, 랜달스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발표하였고요. R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 X라고 했는데요. 행정명령 이후로 별도로 다시 추가를 하여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부터 발표를 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아직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HB, 크로거, 스프라웃, 타겟 역시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로 우리 가게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추가 발표를 하였고요. 월마트와 샘스클럽, 홀푸드 역시 코스코와 마찬가지로 최근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부터 발표를 한 마스크 착용 규정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내에서의 대부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마스크를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 백신 접종 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스태프, 직원분들 역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 종사자나 혹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16세 이상의 경우에 몸에 질병을 가졌을 때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추가가 된 것이 교사 및 스태프들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된 것을 보시면요. 프라이머리,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했으니까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교사뿐만이 아니라 직원분, 스태프분들 역시
다 접종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헤드스타트, 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조기 교육시설 혹은 영재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직분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스쿨버스 운전하는 드라이버 분들 역시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외에 학교,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패밀리 케어 프로바이더 역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즉 차일드 케어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일드 케어 센터나 패밀리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역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신청을 하셨고 직업란에 선생님으로 체크를 하신 분들은요. 연락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전에 위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혹은 학교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백신 허브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인데요. 카운티와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백신 허브가 되겠습니다. 보통 큰 병원이나 학교, 관공서, 체육관 큰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하시고요. 아래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은 카운티별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허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름이 있고요.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큰 백신 허브가 아니라 지역별로 소규모 클리닉과 약국을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웹페이지를 방문하셔서요.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집 주소 혹은 직장 근처에 주소를 입력하셔서 직코드를 입력하시면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곳은 남은 백신이 없는 것이고요.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화이자 백신 혹은 모더나 백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도상에 있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란색으로 나와도 없을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나와도 소량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스케줄을 하셔야 됩니다. 텍사스 주정부 사이트에서도 주의를 주는 것이요. 파란색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백신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을 해본 후에 스케줄을 정해서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텍사스 내에 백신을 공급받은 지역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클릭하시면 2750여 개의 주소 및 시티 그리고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이 엑셀 문서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 그리고 근처에 어떤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 3개의 링크와 정보는 제가 유튜브 아래쪽에 다시 올려놓을 것이니까요. 설명칸을 확장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업급여 연장권에 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CARES Act 익스텐션, CARES Act 연장으로 인해서 총 11주 동안 받는 실업급여 되겠습니다. 이 실업급여가 벌써 다음 주인 3월 13일 날짜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업급여를 연장시키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마지막 뉴스를 체크하기로는 주말에 걸쳐서 상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다음 주 초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말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뉴스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9월 4일 토요일까지 실업급여가 실제로 제공되게 되겠고요. 처음에 법안이 나왔을 때는 추가 실업급여를 $400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현재 $100가 차감되어서 주정부 실업급여에 더해서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금액은 $300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2020년에 가계 소득이 15만 불 이하일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분들도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하였는데 나는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총 합산을 하여서 가계 소득이 2020년에 15만 불 이하였을 때는 실업급여의 첫 1,200불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 역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텍사스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셨을 때는 10%를 떼고 받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1,200불에 대한 10%, 1,020불 정도를 리턴으로 돌려받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10%를 체크 안 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9월 6일까지 연장이 된다, $300가 추가된다, 첫 1,200불에 관해서는 세금 면제가 된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벌써 다음 주까지면은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주말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안이 마련되고 주정부 차원까지 전달이 되어서 실행되기까지는 역시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번 케어리스 액트 익스텐션과 마찬가지로 12월 말부터 실업급여가 끊겨서 2월 중순 말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비슷하게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고 어느 정도 잔액이 남으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12월 말 정도에 끊겨서 현재 11주 연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실제로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대비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6일 날짜로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고 있고 특정 카운티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마스크를 해제한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부디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